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어딘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어딘가요? 그동안은 좀 제조업 중심으로 좀 많이 살펴보았었는데 그 제조업 삼성이나 LG 등을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좀 약간 금융권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은행권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면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서 현재 지금 국책 특수은행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BK의 어떤 목표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창의력을 가진 창업가에게 모험 자본을 공급해주고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을 성장시키고 기업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것이 기업은행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019년도에 수신 점유율은 14.52%, 여신 점유율은 22.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은행에 비해서 역시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지원이 많다 보니까 여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체 수는 전체 기업들 중에서 99%를 차지하고 있고 360만 개의 어떤 기업이 있으며 중소기업체의 종사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90%로서 중소기업은행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보통 직원들 사이에 이 남녀 비중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IBK 기업은행은 어떤가요? 네, 비교적 좀 보다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좀 더 많이 있는 편이긴 하지만 네. IBK 기업은행을 좀 찾아보게 되면 네, 남성은 6,041명, 여성은 7,283명으로 여성이 좀 더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권에서 혹은 뭐 기업은행에서 여성을 뭐 특별히 우대해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행업의 어떤 특성상 약간 꼼꼼함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마인드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좀 여성들의 어떤 강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취준생들이 또 은행권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연봉을 꼽을 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좀 어떨까요? 네,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초임 같은 경우에는 4,969만 원. 네, 그래서 뭐 대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평균 연봉은 9,10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중 은행들과 뭐 신한은행이나 뭐 우리은행 같은 것과도 별다른 차이는 없고 최상의 어떤 연봉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좀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평균 연봉이 9,100만 원이라고 해서 저도 그곳에 가고 싶다를 외칠 때 좀 진심을 담아서 외쳤거든요. 이렇게 그곳에 가고 싶다 이렇게. 정말. 그래서 이 연봉이 정말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이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이 기업 문화. 문화가 좀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곳인가? 네. 연봉도 높은데 문화도 좋은지 궁금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 HR 비전 자체가 네. 인재를 중시하는 기업은행이라는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인재, 최고의 직장,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들 중에 기업은행에서 이렇게 재직하고 계신 분들 가끔씩 만나다 보면은 네. 좀 회사는 좀 어때?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약간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예요? 약간 가족과 같은 분위기다. 근데 네. 어느 곳에서는 네. 가족 같은 회사가 제일 무섭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비교적 그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뭐 진심을 담아서 진심이었어요. 진짜 진심. 가족과 같은 네.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체로 근데 이거는 너무 또 이런 말만 듣고 가다가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특히 은행 같은 경우 기업은행에 대한 모든 대부분의 은행은 지점마다 분위기가 되게 좀 다르다. 다만 지향하는 점 자체는 네. 가족과 같은 어떤 분위기를 잘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중에서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좀 있다면 뭐 보상적인 부분도 좀 있긴 하겠지만 네, 어떤 부분이죠? MBA 같은 국내외 어떤 유수의 MBA를 좀 지원해주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도 한 번 정도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뭐 워라밸도 보장하고 경력 개발까지 지원하는 정말 최고의 회사가 아닌가 싶은데, 글쎄 저희 앞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투데이잡스 네. 팀도 좀 가족과 같은 그런 팀 그럼요, 아닌가요? 그럼요. 이보다 진심으로- 더 가족일 수는 없어요.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너무 거죠? 가족, 패밀리. 알겠습니다. 원 패밀리. 네, 아무튼 요즘 은행 업무가 온라인 네. 기반으로 또 바뀌다 보니까 인원 감축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어서 네. 기업은행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해요. 네,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약간 그 신입을 매년 한 2,000명 이상 요즘에 최근에 뽑고 있었는데 네. 그런 반면에 또 보게 되면 또 위로 올라가게 되면 구조조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몇천 명씩 다시 또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혼란한 상황을 벌어지고 있었는데 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가장 우수한 점은 역시나 대체로 정년이 보장된다는 어떤 측면이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인 직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타 은행 같은 경우 연봉이 더 높은 곳도 있지만 네. 실제로 학교에서 이렇게 어떤 은행에 가장 관심이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한 70% 이상의 학생들이 IBK 기업은행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인기가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워라밸적인 부분도 다른 은행보다는 좀 더 강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좀 안정적인 어떤 직장으로서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연봉도 높고 뭐 워라밸도 좋고 거기다가 정년까지 보장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주 저희가 기업은행을 선택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는데 그 특별한 이유 무엇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이번에 사람들을 많이 안 뽑고 있는 가운데 네. 금융권들이 어떤 인원들을 많이 안 뽑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신입 회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다는 점들이 신입생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좀 채용 공고를 잠시만 한번 살펴보자면요. 네. 네, 일단 접수 기간은 4월 27일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마감일은 5월 11일 2시까지라는 거. 이것도 24시로 잘못 이해하고 계시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채용 설명회 게시 같은 경우에도 네, 4월 20일서부터 게시가 되었고 5월 11일까지 게시가 됩니다. 이 채용 설명 영상 게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 혹은 기업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한 일주일 정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채용 공고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2시까지. 그쵸, 2시까지, 오후 2시까지. 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인재들 채용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잠시만 보자면 네. 크게 보자면 금융 영업과 디지털 두 가지 분야에서 사람을 뽑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 영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도 뽑고 그다음에 지역 인재로 뭐 부산, 울산, 경남 등 경기권 뭐 핵심 점포 이렇게 좀 나눠져서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IT 인력으로서 약 25명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졸업 예정 재학 휴학 중인 자의 최종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고등학교는 예를 들면 뭐 부산에서 나왔는데 대학을 서울에서 나왔다. 네. 근데 나는 부산 지역에 지원하겠다 하게 되면 그건 지역 인재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 대학교 혹은 아니면 고등학교를 나왔다면 이제 고등학교 출신이 뭐 부산이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대학이었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들은 좀 살펴봐야 되는 점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디지털 관련된 분야 아니면 어떤 분야든지 간에 최근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따로 살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전부 다 지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인력 같은 경우에는 타 은행에 비해서는 전체 채용에서 약 10%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타 은행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디지털 인력보다는 일반 행원 인력을 좀 많이 뽑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합계가 총 250명, 210명입니다. 이 응시 자격 부분에서도 자격이 까다로울지 아니면 좀 응시 자격이 넓을지 궁금한데요. 네, 특히 우리 공공기관은 대체로 좀 응시 자격이 좀 넓게 열린 채용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간단하게 응시 자격을 보자면 학력에 대한 게 없고 전공에 대한 부분도 없고 연령에 대한 부분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도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은행에서 나이 제한은 없긴 없었는데 네. 모든 기업들이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다든지 아니면 졸업 연도를 보게 되면 나이를 다 유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면 좀 불리했다라면 최근에는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언제 졸업했는지도 알 수도 없고 좀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굉장히 열린 채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9월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 네,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디지털 분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제한은 없지만 관련된 부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열린 채용에다가 원래 선호도가 좋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좀 작은 차이가 성패를 좌우하게 맞아요. 작은 되잖아요. 차이, 요만한 그러니까요, 차이가. 요만한 차이. 네. 그래서 우대 사항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대사항. 이것도 이번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차후에 또 지원하는 분들은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반적인 걸 좀 살펴보자면 장애인이라든지 국가보훈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사실은 IBK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되어지고 뭐 전형별로 전부 다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보통은 공공기관이든 IBK 기업은행 등에 일단 지원하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후를 또 대비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혹시 이것을 갖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우수 인턴, 네, 인턴십을 해봤던 경험 중에서도 우수 인턴 하셨던 분들 혹은 아니면 IBK 기업은행에 관련된 공모전 수상자는 필기시험 만점에 10%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10% 가산점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네. 좀 지원자분들께서는 뭐 혹시라도 이게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유리하고 그 다음에 혹시 없으신 분들은 또 차후에 또 지원하실 때는 우수 인턴에 한번 도전해 본다든지 공모전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가산점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른 곳 같은 경우는 뭐 해봤자 뭐 서류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가산점, 필기 가산점은 굉장히 높은 점수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 좀 자격증 등을 이제 우대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자격증이 일반적인 어떤 지원자들이 취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CPA라든지 AI CPA라든지 뭐 세무사 자격증이라든지 변호사 라이센스 등이 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소수 지원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갖추고 계신 분들도 있겠으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 지원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5%, 15% 이런 가산점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굉장히 이게 사실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험을 보게 되면 1점 차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100점 만점을 했을 때 10%든 10점을 먼저 갖고 있는 그러네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IBK 기업은행에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 쭉 알아봤는데 이제는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서류 전형을 또 통과를 해야 하는데 서류 전형에 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합격 인원 같은 경우에는 약 50배수를 뽑고 있습니다. 250명에서 50배수다 보니까는 약 12,500명 정도를 뽑아서 저희가 얼핏 보기에도 아 이거는 어지간하면 다 통과되겠구나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취준생들이 진짜 채용 공고를 보게 되면 정말 쓸 곳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몇 명이 지원할지는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최소 3만 명, 5만 명, 많으면 10만 명이 지원할 수도 있고 이게 경력자들도 사실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거기에 취준생에다가 또 여기에 어떤 학력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고졸, 그다음에 뭐 초대졸 이런 분들 다 지원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생각보다 경쟁은 또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뽑는데 내가 떨어졌어요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네. 뭐 생각보다 경쟁은 치열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염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열심히 쓴다라면 서류 통과는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은 이미 회사에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입사 지원서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불량한 경우는 어떤 부분에 있을 수 있냐면 회사 명예에 대한 오류를 범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아니면 표절을 했던 것들, 반복, 부족한 뭐 답변, 블라인드, 저촉 여부. 특히 요즘에는 뭐 가끔씩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류상에 최근에도 제가 봤던 분을 본 적이 있었는데 학점이 뭐 4점, 뭐 3이었다 정도로 내가 굉장히 성실한 학교 생활을 해봤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분 계신데 네. 그런 부분들은 요즘에 블라인드에 저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혹은 아니면 뭐 자기의 어떤 지역
지역을 너무 강조한다든지 어느 지역에서 뭐 태어나서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도 블라인드에서 저촉이 될 수 있다는 것 좀 잘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죠. 직무 역량이나 취업 준비, 노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성실하게 잘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지역명은 쓰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시골에 작은 마을에서 살았다. 이 정도 수준은 괜찮겠죠? 뭐 지역면에서 크게 문제는 되진 않을 것 같긴 네.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어떤 것도 조금 주의하실 주의하는 필요는 게 있을 수도 좋을까요? 있다. 워낙 약간 그런 것에도 예민한 민감하니까. 시기거든요. 네네. 민감한 시기니까 네네.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네.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은행권이 다른 곳보다 더 또 요구하는 또 좋아하는 그런 역량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것을 좀 몇 가지로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좀 금융 영업 같은 경우에 좀 강조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면접을 보든 자기소개를 쓰든지 간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대면하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제 은행을 방문할 때가 좀 있었는데 은행원들의 어떤 그 고객을 상대하는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가끔씩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뭔가 약간은 좀 신경질적이거나 약간 좀 짜증이 섞여 있는 어떤 말투나 이런 분들을 가끔씩 목격할 때도 있고 실제로 제가 모 은행에서 봤던 그분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서비스 마인드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네. 어느 날 한번 은행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고객과 좀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분의 어떤 특유의 어떤 말투라든지 이런 어떤 점들이 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행업은 금융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야 중에 하나이고 자신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을 잘 쌓아 나가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고 그냥 마냥 편할 것이라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영업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영업적인 또 마인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 판매했던 뭐 경험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좀 끈기 있게 뭔가를 이루고자 집념을 가지고 노력했던 경험들 같은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는 여신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여신과 관계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권에서 혹시 면접 같은 걸 좀 보게 되면은 약간은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부분들, 뭐 L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종 용어 같은 것도 물어본다는 것을 염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성 혹은 아니면 저는 좀 학습 능력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학습 능력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계속 정책도 바뀌고 상품도 계속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은행원들의 업무를 좀 살펴보다 보면 계속 매뉴얼을 이렇게 살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뭔가 빠르게 변화하는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능력이 좋은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꼼꼼함.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지원자 중에서 굉장히 평상시에 굉장히 좀 꼼꼼한데 약간 소심해 보였는데 은행을 일단 입사를 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락이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좀 은행 일이 좀 쉽지가 않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업이 힘들구나라고 했더니 영업은 자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힘들까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뭔가 표기를 자꾸 실수한다든지 또 은행에 다니신 분들 또 얘기 듣다 보면은 공 하나 잘못 치게 되면 그러니까요. 7억이 70억이 되고 70억이 700억이 되다 보니까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약간 스트레스 같은 것도 좀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분야를 잠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디지털 분야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전문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남다른 차별적 우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보게 되면 은행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많이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개발 역량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획자하고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보통은 개발 직군에 가시게 되면 기획자하고 굉장히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직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어떤 이제 툴이나 개발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 창의적이다라고 어떤 관점은 결론적으로는 고객 지향성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다. 고객을 정말 사랑하고 고객을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좀 많이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전문성, 의사소통 능력, 고객 지향성을 저는 또 디지털 분야에 필요하던 역량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와, 정말 너무 갖춰야 하는 능력이 많은 것 같기도 해서 네. 약간 겁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 찾아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질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한번 꼼꼼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경력자들도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신입뿐만 네. 아니라. 네. 그래서 혹시나 경력자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실제로 채용 공고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런 네. 표현이 좀 있습니다. 지원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 일한 경력자는 일한 기간만큼 호봉을 인정해주겠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조금 이제 신입들한테는 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시중은행에 입사하신 분들이 이 채용의 그 본인의 어떤 자리에 대한 어떤 불안정함을 좀 많이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은행을 또 방문하다 보면은 네. 이전에 저랑 상담하셨던 분이 없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점으로 가셨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퇴직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실 정도로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에 뭐 우리은행, 뭐 하나은행 이렇게 있으셨던 분들이 다시 이런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좀 많이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금융영업 분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타 공공기관, 시중은행에 한해서는 네, 그 호봉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에서 일한 것도 좀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력자들이 지원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신입 지원자 입장에서는 경력자와 경쟁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신입 지원자가 어떤 점을 조금 어필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면접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점에서 좀 살펴보자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또 상대하는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좀 뭔가 편안한 어떤 느낌을 좀 상대방한테 주고 예절이라든지 좋은 어떤 태도 이런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면 두 번째는 너무 전문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어떤 역량보다는 기본적으로 면접에서 가장 많이 평가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어보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실제 면접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열정 있는 모습, 사람을 잘 상대할 것 같은 어떤 느낌들을 본다면 또 미래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미래에 우수한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미래 직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기만 탄탄하게 다진다면 신입이어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 원래 저희가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알아봐야 하는데 이 내일이 휴일이잖아요. 그쵸.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오늘 살짝만 맛보기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기소개서 살짝 볼까요?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기업은행의 자기소개를 좀 항목을 살펴보게 되면 대체로 특정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자기소개를 쓰는 데 있어서 그 물어본 경험의 항목에
맞추어서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다른 어떤 기업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겠는데요. 다만 좀 자기소개서든 면접 등에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 혹은 지원 동기 등을 쓸 때 고민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경쟁사 은행과 한 번 정도는 비교해보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또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여기 있는 행원들과도 한번 저는 인터뷰 같은 것을 해보시면서 네. 어떤 것을 정말 여기서 은행에서 요구하고 있는지를 좀 제대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약간은 대체로 보게 되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은행의 모습을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 방문을 좀 적극 추천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업무 특성 같은 것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기초적이긴 하지만 뭐 수신 업무, 여신 업무의 어떤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용 준비하는 데서 혹은 또 면접 준비상에서는 회사의 대표 상품 정도는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자소서 팁 짚어주셨는데 사실 은행이 처한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IBK 기업은행이 요즘에 굉장히 강조하거나 밀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아이원뱅크를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좀 실제로 한번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기업은행 고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언뱅크를 써보고 나서 이거 너무 괜찮다, 너무 편리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는 어떤 느낌들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모든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항상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 파악은 반드시 필수이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인력이든 일반 행원이든지 간에 4차 산업혁명과 은행과의 어떤 관계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으로 금융업에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잘 해갖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마지막으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지점에 대한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물어볼 때가 좀 있습니다. 지점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좀 갖고 준비해 나가시게 된다면 조금 더 기업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